안녕하세요. 19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하다 보면 조금만 해도 다이어트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를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잘 빠질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고생하면서 뺄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사람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살이 찐다고 말씀을 드리면 꼭 댓글에 이런 게 달립니다. 나는 술 먹어도 살 잘 안 찌던데, 아니면 나는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살이 빠져 있던데, 라거나 아니면 연예인 누구는 맨날 술 먹는데 날씬하던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게 되는데요.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살이 잘 안 찌는 경우 특별하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더라도 몸에서 처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지방 축적까지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어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께 감사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인데요. 소화 흡수력이 좋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몸에서 동화작용에 따라서 근육이나 세포 생성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먹게 되면 이런 상태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소화기에 타격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흡수를 더 잘 못하게 되어 변이 묽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바탕으로 해서 근육이나 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 살이 안 찌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이 좀 빠지게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술을 마신다면 속된 말로 몸이 고른다고 하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술 먹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골골대면서 정상 생활을 거의 못하는 상태가 됐다가 저녁 때가 되면서 눈이 좀 반짝반짝 돼서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술을 마셔서 살이 찌지는 않지만 건강관리는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살이 잘 찌지 않는 3번째 경우는 질병적으로 대사가 항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사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알코올을 마시더라도 그 열량을 다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대사가 항진된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상황이 변해서 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무섭게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지방이 분해됐다기보다는 몸에 탈수가 일어나서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되어 소변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술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항이뇨 호르몬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분해될 때 물이 꼭 필요한데요. 1g당 100ml 정도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음을 하고 난 다음 날은 몸이 탈수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쉬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본 3가지 경우는 술을 마셨을 때 체중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유의사항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술을 마셨을 때 체중이 더욱 안 빠지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1g당 7kcal 정도의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서 맥주 500ml를 드시면 한 260kcal, 소주 한 병에는 한 42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코올 칼로리는 몸에 안 쌓인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알코올은 대사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축적이 잘 되는 물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쓰는 걸 좋아하는 물질인데요. 문제는 과음으로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됐을 때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과하게 생성이 되면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간세포가 파괴되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방은 보통 내장 지방으로 많이 축적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알코올을 자주 드시면 지방이 축적되기 훨씬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코올을 내 몸에서 분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만 먹으면 살이 안 찌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대사가 돼서 거기에서 에너지로 변형해서 알코올의 칼로리를 다 쓴다고 하면 같이 먹는 안주는 어떻게 될까요? 안주 칼로리는 몸에 다시 다 쌓이게 됩니다. 알코올에서 그 당시에 쓰는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안주의 칼로리는 몸에 모두 다 쌓이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식욕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렙틴이랑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여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식욕을 계속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1차, 2차, 3차 가면서 안주도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신진대사를 저하시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것도 잘 되지 않고, 근육을 만들어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술 많이 먹으면 근육 빠진다는 소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육이 줄어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꼭 댓글 달립니다. 내 친구는 술 많이 먹는데 근육 엄청 많던데, 그런 댓글이 있는데 그건 그 친구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이 술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지금보다 더 많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코올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식욕 조절을 방해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서 지방대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효율이 확연히 떨어지게 마련이고, 인바디를 찍어봤을 때 근육이 이렇게 적고 지방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하는 몸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을 마시다가 술을 끊으면 체중이 줄게 마련인데, 내가 술을 끊었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그만큼이나 신진대사가 더욱더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필히 알코올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백해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고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졸렵고 하다가 오후 3시에서 5시를 넘어가게 되면 점점 말똥말똥해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칭 올빼미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올빼미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잠이란 건 몸을 휴식하게 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도가 낮고
뇌와 신체의 컨디션이 가장 좋고 각성이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 때문에 부신이 고갈되게 되면 코티졸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어 피로감을 느끼고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 에너지가 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징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말똥말똥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면서 정신이 깨지 않고 오후가 되면 점점 더 컨디션이 안정되고 좋아지면서 저녁이 되면 더욱더 힘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 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 피로일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극도로 줄이기 때문에 살이 찔 가능성이 높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살 빠지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수면이 모자라신 분들입니다. 수면이 모자라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은 섭취한 영양이나 칼로리를 체내로 넣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몸에 에너지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병이 당뇨병이죠.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 뭐냐면 인슐린이 충분히 있는데도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칼로리나 영양분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이 모자라게 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제2형 당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이 증가하고 지방세포의 분할을 증가시켜서 지방을 몸 안에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이 모자라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켜서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거나 근육 생성을 방해하여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수면이란 시간은 몸을 재정비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인데,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몸의 신진대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봤을 때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고 쇳가루가 있고 엔진 오일이 충분하지 않게 들어있으면 자동차 엔진이 잘 돌아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원리입니다. 게다가 수면이 모자라게 되면 아까 음주에서 말씀드렸던 렙틴이랑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식욕이 계속 당기게 되어 음식물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계속 잠을 자지 않게 되면 야식이 당기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데요.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의 예를 들어보면 그분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시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계속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잠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으시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집안에 사정이 있으셔서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편하게 못 주무시고 불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휴가를 해외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일반적으로 휴가를 다녀온 환자들은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원장님, 휴가 가서 많이 먹었더니 살이 좀 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은 2kg가 빠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가셔서 다이어트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니래요. 대신 못 잤던 잠을 너무 푹 자고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2kg가 빠져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사례를 들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냐면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그럼 휴가 가서
잠 많이 자고 술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어도 살 빠져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잠이 평상시에 굉장히 모자랐던 이 환자분에 대한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네 번째 특징은 아침을 안 먹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드시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점심이나 저녁 때 식욕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면 20분이 넘어가니까 먼저 영상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안 드시던 분들은 갑자기 아침을 드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방울토마토로 아침을 드시는 연습을 하고 습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의 특징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을 보고 내가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나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라면 제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론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에서 다이어트에 열심히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